고기 뒤집는 게 인생 최대 업적이지? 박세연 상무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고깃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8시 반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간 태순의 고깃집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앞치마를 두른 정미연은 조용히 집게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45살 이 작은 고깃집에서 일한 지 벌써 6개월째였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을 제대로 하려면 몇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중소도시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은 태순의 고깃집.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동네 고깃집이었지만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했죠. 2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사장 조태수는 58살의 푸근한 인상으로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것으로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그런 조태수가 정미연을 처음 봤을 때의 표정은 지금 생각해도 참 특이했어요. 아, 미연 씨시군요. 면접도 제대로 보지 않고 바로 채용을 결정한 조태수. 다른 직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정미연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첫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있었죠. 정미연의 일상은 규칙적이고 조용했습니다. 오후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일하는 동안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어요. 고기를 굽고 테이블을 닦고 주문을 받는 일. 겉보기엔 평범한 서빙 알바생이었지만 그녀에겐 뭔가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정확했고 고객 응대가 매끄러웠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흔들리지 않는 차분함과 깊이가 있었습니다. 미연 씨는 정말 특별해. 조태수는 종종 다른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사람이 있으면 가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고객들도 더 편안해 하시고, 실제로 정미연이 담당하는 테이블의 손님들은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녀는 말수가 적었지만 손님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도 독특했어요. 나이는 가장 많았지만 선배 행세를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위축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조율자 역할을 했죠. 갈등이 생기면 조용히 중재했고 바쁠 때는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도왔습니다. 미연 언니만 있으면 뭔가 안심이 돼요. 25살 홀서빙 직원 지은이가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건 정미연의 퇴근 후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밤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꼼꼼히 적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오늘 7번 테이블 손님들, 회식 문화 관련 불만 표출, 상하 관계 경직성 심각, 신명그룹 직원들의 단골 방문 빈도 증가, 스트레스 해소 목적으로 보임,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회복세 뚜렷하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고민 가중. 누가 봐도 평범한 고깃집 알바생이 적을 내용은 아니었어요. 어떤 날은 스마트폰으로 조용히 통화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현장 관찰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시장 상황 파악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다음 주 이사회 전까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나가며 들은 대화 내용들이었지만 다른 직원들은 그냥 집 전하거나 보험 관련 통화려니 생각했죠. 그런데 정미연에게는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손님들 사이에서 경제나 투자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귀를 기울이며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기업 관련 이야기나 주식 투자 관련 대화가 오갈 때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절대로 끼어들거나 의견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조태수 사장은 그런 정미연을 보며 종종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참 신기한 사람이야.
분명 평범하지 않은 과거가 있을 텐데. 하지만 그는 절대로 캐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컸습니다. 미연 씨가 여기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역할이지. 정미연 역시 조태수의 배려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성실하게 일했고 가게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메뉴 개선 아이디어를 슬쩍 제안하기도 하고 효율적인 서빙 방법을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미연 씨 아이디어로 매출이 늘었어. 조태수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죠. 그렇게 평화롭던 일상의 변화가 찾아온 건 바로 어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바쁜 저녁 시간대였어요. 단골 손님들로 테이블이 거의 차 있던 상황에서 예약도 없이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총 5명. 선두에 선 남자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박세원이었어요. 신명그룹 전략기획실 상무라는 직함답게 당당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박세연의 목소리는 크고 자신감에 찼어요. 오늘 우리 좀 잘 봐주세요. 중요한 사람들이랑 같이 왔거든요. 조태수는 당황스러워하며 서둘러 인사했습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안쪽 룸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하지만 박세연은 홀 한가운데 가장 큰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아니야, 여기가 좋겠어. 룸은 너무 답답하잖아. 여기가 더 활기차고 좋지. 그때부터 정미연이 그들의 테이블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박세연은 처음부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평가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어요. 평범한 앞치마 차림의 중년 여성,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차분한 인상. 하지만 박세연의 눈에는 그저 고깃집 아줌마로만 보였을 뿐이었죠. 그는 동행한 부하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고기가 맛있다고 하던데 과연 어떨지 모르겠네. 정미연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문 받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하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박세연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비스 정신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깃집에 평온했던 저녁 시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요. 정미연은 여전히 묵묵히 메뉴를 설명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관찰하는 자의 시선, 판단하는 자의 냉철함이었습니다. 아줌마, 서비스 좀 팍팍 줘봐. 박세연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명령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사람들은 입이 좀 고급이라고. 평소에 좋은 데만 다니거든. 동행한 부하 직원 김동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상무의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맞습니다. 상무님께서 늘 최고급 레스토랑만 데려가 주시니까요. 다른 직원들도 덩달아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미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세연의 시선은 계속해서 그녀를 따라다녔어요. 마치 뭔가 흠을 잡으려는 것처럼 말이죠. 고기 굽는 실력은 어때? 설마 태우거나 하진 않겠지? 고깃집의 다른 손님들도 슬슬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화목했던 분위기와는 너무나 다른 긴장감이 흘렀어요. 조태수 사장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몇 번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려 했지만 박세연의 위압적인 분위기에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야, 여기 분위기 참 좋네. 박세연은 소주잔을 들며 크게 말했습니다. 역시 서민들이 다니는 곳이 정감 있어. 안 그래?
부하들은 다시 한번 어색하게 웃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끔은 이런 곳이 더 편하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편안함보다는 긴장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정미연은 묵묵히 고기를 뒤집으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요즘 회사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박세연의 목소리에는 스트레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본사에서는 실적 압박은 하고 밑에서는 말 안 듣고 정말 미칠 지경이야. 김동진이 조심스럽게 맞장구 쳤어요. 상무님 고생이 많으세요.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긴 뭘 더 노력해. 박세연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너희들이 제대로 했으면 이런 상황이 됐겠어? 실적 관리도 못하고 보고서도 엉망이고 순식간에 테이블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다른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연은 여전히 조용히 고기를 굽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는 그들의 대화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박세연의 말투와 행동에서 그의 성격과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 조절 장애, 부하들에게 화풀이하는 전형적인 갑질 상사의 모습이었죠. 죄송합니다, 상무님. 김동진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하지만 박세연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겠다고? 맨날 그런 소리만 하지 말고 결과로 보여줘. 결과로. 그때 정미연이 조용히 접시를 정리하며 다가왔어요. 고기 더 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박세연에게는 그마저도 거슬렸나 봅니다. 그래. 더 갖다 줘. 그리고는 갑자기 정미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근데 아줌마는 몇 살이야? 45입니다. 정미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박세연은 비웃듯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45에 고깃집 알바라. 인생 참 다양하네. 그의 말에는 명백한 무시와 조롱이 담겨 있었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이런 일밖에 없겠지만 조태수 사장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손님, 저희 직원이 실수한 게 있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박세연은 조태수를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야, 사장님. 그냥 잡담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험악해져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은 수군대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미연만이 여전히 침착하게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있었죠. 그녀는 쇠고기를 가져와서 조용히 굽기 시작했어요. 이야, 고기 굽는 솜씨는 괜찮네. 박세연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이 일을 오래 했나 보네. 몇 년째 여기서 일해? 6개월 됐습니다. 정미연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박세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6개월? 그럼 이 일이 처음이네? 전에는 뭘 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정미연은 고기를 뒤집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모호한 대답이었지만 박세연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그녀의 대답에서 뭔가 우월감을 느꼈나 봅니다. 그래, 세상이 어려우니까 이런 일이라도 해야지. 박세연의 목소리에는 동정하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어요.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특히 나이 들면 더 그렇고. 김동진도 맞장구 쳤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이죠. 정미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관찰과 분석, 그리고 조용한 판단이었어요. 그녀는 박세연과 그의 부하들의 행동 패턴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세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술이 들어가면서 그의 본성이 더욱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 줄 알아? 그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들리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신명그룹이야, 신명그룹. 이 동네에서 제일 큰 회사라고. 다른 손님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조태수 사장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박세연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목소리를 높였죠. 이런 동네 고깃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를 거야. 정미연은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수첩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기록되어 가고 있었어요. 박세연의 행동 패턴, 말투, 부하 직원들과의 관계, 모든 것이 그녀의 관찰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박세연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어요. 아줌마, 고기 좀 제대로 구워봐.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먹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정미연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박세연의 불만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미연을 보며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내일 저녁 그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정미연은 조용히 고기를 뒤집으며 마음속으로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고기 태우면 내 월급에서 까겠다. 박세연의 목소리가 고깃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금요일 저녁 어제보다 더 많은 손님들로 붐비던 태순의 고깃집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정미연은 조용히 집게를 멈추고 박세연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사과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그들 테이블로 쏠렸어요. 박세연은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왔습니다. 총 7명. 김동진을 포함한 부하 직원들과 다른 부서 사람들까지 데리고 온 거였어요. 오늘은 우리 팀 회식이야. 그는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다들 최근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니까 오늘은 제대로 풀어보자고. 하지만 그의 스트레스 해소는 다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방식이었어요. 특히 정미연에게 말이죠. 어제 그 아줌마 맞지? 오늘도 우리 테이블 맡아. 박세연은 정미연을 가리키며 조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아줌마 괜찮아요? 어제 보니까 좀 굼뜬 것 같던데. 조태수는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아닙니다, 손님. 미연 씨는 저희 가게에서 가장 성실한 직원입니다. 성실하긴 뭐가 성실해. 박세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성실한 건 기본이고 센스가 있어야지. 서비스업에서는 말이야. 정미연은 묵묵히 그들의 주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떤 고기로 드릴까요? 최고급으로 줘, 최고급으로. 박세연이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돈은 걱정하지 마. 우리가 누군데? 그리고는 부하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야, 너희들도 평소에 이런 데 못 와보지?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마음껏 먹어. 부하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편안함보다 긴장이 더 많이 보였어요. 특히 김동진은 계속해서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손님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상무님, 목소리를 좀 낮추시면. 뭐? 내가 왜 목소리를 낮춰야 해? 박세연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 돈 쓰러 온 손님인데. 정미연은 조용히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세연의 간섭은 시작부터 끝이 없었어요. 야, 고기 너무 오래 굽지 마. 질겨지잖아. 이번엔 너무 빨리 뒤집었네. 제대로 익지도 않았을 텐데. 아, 정말.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이 일을 해?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평소 활기찬 금요일 저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분위기는 점점 싸늘해져 갔습니다. 조태수는 몇 번이나 테이블로 다가와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박세연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사장님, 직원 교육 좀 제대로 시키세요. 박세연이 조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손님들 다 도망가요.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직원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태수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정미연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세연의 행동은 점점 더 도를 넘기 시작했어요. 야, 물 좀 갖다 줘. 빨리. 반찬 리필해야지. 뭐 하고 있어? 아, 이 집게 더러워. 새 걸로 갖다 줘. 연이은 트집과 지시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정미연이 조심스럽게 고기를 뒤집는데 박세연이 갑자기 집게를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아, 답답해 죽겠네. 내가 직접 구울래. 그리고는 정미연을 밀어내듯 자리를 차지했어요.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일을 해? 정미연은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박세연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정미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고기 뒤집는 게 인생 최대 업적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멸시가 가득했어요. 하하, 어디 회장님 앞에서 말이나 섞을 생각을 해? 그 순간 고깃집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고 직원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김동진을 비롯한 부하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상무님, 그건 좀. 김동진이 조심스럽게 말하려 했지만 박세연은 손으로 막았어요. 뭐가 좀?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박세연은 오히려 더욱 거들먹거렸습니다. 이런 알바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알아야 해.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 말이야. 그리고는 정미연에게 직접 말했어요. 아줌마, 기분 나빠하지 마.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 하는 거야. 정미연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주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 뒷모습에는 굴욕감도 분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결심을 굳히는 듯한 차분함이 있었어요. 조태수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손님, 아무리 그래도 저희 직원에게 그런 말씀은. 뭐, 내가 뭘 잘못 말했다고? 박세연이 벌떡 일어섰어요. 사실을 말했는데 왜 난리야? 고깃집 알바가 뭐가 대단하다고? 주방에서 정미연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오전 10시 긴급 이사회 소집 요청. 안건 신명그룹 파트너십 재검토. 문자를 보낸 후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박세연 상무 공개적 모욕 발언. 직원 인격 모독 및 갑질 행위 확인. 밖에서는 여전히 박세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알바나 하는 사람들이 자기 분수를 모르면 안 되지. 어차피 평생 이런 일이나 할 사람들인데 현실을 알려주는 게 도움 아니야? 부하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심각한 우려가 스며 있었어요. 정미연은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더 필요한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박세연은 그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표정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서비스업 종사자가 그런 표정을 하면 어떻게 해? 그때 정미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에 담긴 진짜 의미를 박세연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는 그저 승리감에 도취되어 더욱 거들먹거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그런 자세면 됐어.
박세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원래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해야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 거야.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바로 지금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미연은 마지막으로 그들의 테이블을 정리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20년간 기업 인수합병 업계에서 단련된 냉철한 판단력이었습니다. 박세연은 여전히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일시적인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것이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밤 11시 정미연이 앞치마를 벗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깃집 앞에 고급 외제차 2대가 조용히 멈춰 섰어요. 검은색 벤츠 S클래스와 흰색 BMW 7 시리즈. 이 작은 도시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차들이었습니다. 조태수는 가게 정리를 하다가 차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런 차가 왜 여기에? 하지만 정미연은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아, 벌써 왔네요. 차에서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총 4명. 선두에 선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윤정우였어요. 벨로시아 파트너스 글로벌 본사의 이사였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고깃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윤정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혹시 정미연 씨 계신가요? 조태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정미연을 바라봤어요. 미연 씨, 손님들이. 그때 정미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우는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대표님, 급하게 연락드린 것 죄송합니다. 그 순간 조태수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대표님이라고? 정미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장님. 제대로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습니다. 저는 벨로시아 파트너스 한국 지사 대표 정미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이제는 확연히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조태수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벨로시아 파트너스라고 하면 그 유명한 투자회사? 윤정우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글로벌 자산운용 규모 2천억 달러의 투자회사죠. 그리고 신명그룹의 2번째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정미연이 덧붙였어요. 조태수는 충격에 빠진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미연 씨가 정말로? 네, 사장님. 그동안 신분을 숨기고 있어서 죄송했어요. 정미연의 사과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투자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말이죠. 윤정우가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대표님, 요청하신 신명그룹 관련 자료 준비했습니다. 내일 오전 긴급 이사회 소집도 완료됐고요. 정미연은 파일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세연 상무 관련 조사는 어떻게 됐나요?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윤정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과거 갑질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하 직원들 대상으로 한 인격 모독, 성과 압박을 통한 괴롭힘, 심지어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키는 일이 빈번했더군요. 다른 거래처 직원들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반복해왔고요. 정미연은 파일을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네요. 이런 사람이 우리의 투자 대상 기업에서 상무직을 맡고 있다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조태수는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연 씨가 왜 여기서 일을? 정미연이 조용히 설명했어요. 사실은 투자 검토차 이곳에 온 거예요, 사장님.
신명그룹과의 파트너십을 재검토하면서 지역 경제와 기업 문화를 직접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서민들의 일터에서 일해보기로 한 거였어요. 현장에서 보는 게 보고서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윤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의 현장 중심 투자 철학은 저희 업계에서도 유명하죠. 조태수는 갑자기 무릎이 꺾이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아, 그럼 제가 그동안. 아니에요, 사장님. 오히려 감사해요. 정미연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덕분에 정말 소중한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사실 저희가 이 가게에 투자한 프랜차이즈의 1호점이라는 거 아시죠? 조태수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네, 그게 무슨... 윤정우가 설명했습니다. 3년 전 벨로시아에서 지역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투자했던 곳이에요. 태순의 고깃집은 그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 중 하나죠. 정미연이 덧붙였어요. 그때 직접 이곳을 선정했던 게 저였고요. 조태수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를 그렇게... 네, 은인이신 걸 알고 있었어요. 정미연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을 밝힐 수는 없었거든요. 관찰이 목적이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박세연 상무의 행동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윤정우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명그룹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재검토 보고서입니다. 박세연 상무 같은 인물이 핵심 보직에 있는 한 파트너십 지속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정미연은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성과 리더십이 검증되지 않은 임원과는 장기적 파트너십이 불가능해요. 특히 갑질과 인격 모독을 일삼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조태수는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정말 미연 씨가 그런 대단한 분이셨다니. 사장님, 저는 그냥 정미연이에요.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직책이 달라도 사람은 똑같으니까요. 윤정우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내일 일정 때문에 이제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태수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내일부터는 못 나올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하지만 언제든지 놀러는 올게요. 이곳이 제게는 정말 소중한 곳이거든요. 조태수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미연 씨. 아니, 대표님. 정미연은 마지막으로 고깃집을 둘러봤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녀에게 소중한 경험을 선사해 준 곳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박세연이라는 인물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 곳이기도 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정미연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윤정우와 함께 고깃집을 나섰고 고급 승용차들은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조태수만이 홀로 남아 오늘 밤의 충격적인 사건들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박세연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집에서 편안히 잠들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하지만 정미연은 이미 모든 계획을 마쳤습니다. 20년간의 경험이 만들어낸 완벽한 전략이었어요. 월요일 오전 9시 신명그룹 본사 회의실. 박세연은 평소처럼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가 되겠네. 그는 지난 주말의 고깃집 일을 떠올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도 스트레스는 확실히 풀렸어. 김동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상무님, 오늘 오전에 벨로시아 파트너스에서 연락이 올 예정입니다. 아, 맞아. 분기별 정례 미팅이지.
박세연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뭐, 항상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하지만 김동진의 표정에는 걱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고깃집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상무님, 혹시 금요일 일 때문에 뭘 걱정해? 고깃집 아줌마 하나 때문에? 박세연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현실을 알려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야.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상무님, 벨로시아 파트너스에서 긴급 이사회 소집 요청이 왔습니다. 긴급 이사회? 박세연은 눈썹을 찌푸렸어요. 무슨 일이지? 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정확한 안건은 알려주지 않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더군요. 비서의 목소리에도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명그룹 임원진 전원 참석을 요구했어요. 박세연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뭐 별거 아니겠지. 준비나 해. 같은 시각 벨로시아 파트너스 한국 지사 정미연은 단정한 정장을 입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앞치마와 단순한 차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세련된 재킷과 스커트,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자세. 이것이 진짜 그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대표님,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윤정우가 보고했어요. 신명그룹 측에서도 전 임원진이 참석한다고 확답받았습니다. 박세연 상무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도 준비했고요. 정미연은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박세연의 과거 갑질 사례들, 직원들의 증언, 그리고 금요일 고깃집에서의 녹음 파일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좋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그런데 대표님, 박세연 상무가 대표님의 정체를 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윤정우가 궁금해했어요. 정미연은 차분하게 웃었습니다. 아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일 거예요. 오전 10시 신명그룹 본사 대회의실. 임원진들이 하나둘씩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박세연도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이상하네. 벨로시아에서 이런 식으로 긴급 회의를 소집한 적이 없는데 회장을 비롯한 최고 경영진들도 참석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박세연만은 여전히 태연했어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난리인지 모르겠네. 김동진은 계속해서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10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정우를 비롯한 벨로시아 파트너스 임원들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가장 뒤에 들어온 사람을 보고 박세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깃집에서 보던 그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세련된 정장, 당당한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카리스마. 이것이 벨로시아 파트너스 한국 지사 대표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벨로시아 파트너스 한국 지사 대표 정미연입니다. 그녀의 소개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박세연은 입이 떡 벌어진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럴 수가. 신명그룹 회장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정 대표님, 오늘 갑작스럽게 회의를 요청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미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신명그룹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관해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원진의 인성과 리더십 문제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박세연에게 향했어요. 박세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설마 고깃집에서 본 그 사람이. 정미연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벨로시아는 투자 대상 기업의 임원진에게 높은 윤리 기준을 요구합니다. 특히 인격과 리더십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죠.
화면에 박세연의 사진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최근 박세연 상무의 행동은 우리의 기준에 심각하게 미달합니다. 박세연이 벌떡 일어섰어요. 잠깐, 이게 무슨... 앉으세요, 박 상무님. 정미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박세연 상무는 한 고깃집에서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고기 뒤집는 게 인생 최대 업적이지? 어디 회장님 앞에서 말이나 섞을 생각을 해?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박세연의 비웃음과 모욕적인 발언들이 스피커를 통해 생생하게 재생되었어요. 임원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고 회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깃집 직원이 바로 저였습니다. 정미연의 폭탄 선언이었어요. 저는 지난 6개월간 현장 관찰을 위해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박세연은 의자에 주저앉으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박세연 상무의 갑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화면에 추가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지난 2년간 부하 직원들에 대한 인격 모독, 업무 강요, 사적 심부름 등의 사례가 수십 건에 달합니다. 모두 증인과 증거가 있는 사실들입니다. 회장이 박세연을 노려봤습니다. 박 상무, 이게 사실인가? 박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어요. 회장님, 그건 제가... 하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미연이 최후 통첩을 전달했습니다. 벨로시아 파트너스는 박세연 상무가 신명그룹에 재직하는 한 모든 파트너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우리 이사회의 만장일치 결정입니다. 회의실에 충격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세연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고깃집에서 내뱉었던 오만한 말들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박세연 상무는 즉시 해임합니다. 신명그룹 회장의 선언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세연은 마치 천둥에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우리 회사의 명예를 이렇게 실추시키고도 기회를 달라고 하십니까? 벨로시아 파트너스는 우리의 핵심 투자 파트너입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십니까? 박세연은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미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벨로시아는 신명그룹의 미래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리더십 하에서 말이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정 대표님. 박세연이 마지막으로 정미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당신이 정말로 그 고깃집 아줌마였단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현장 관찰을 하던 투자 전문가였죠. 정미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왜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박세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정미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신분을 밝혔다면 박 상무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가장 낮은 신분으로 접근한 거였습니다. 그래야만 박 상무님의 진짜 인성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박세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이 더욱 참담했습니다. 김동진을 비롯한 부하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들은 이미 박세연의 갑질에 지쳐 있었거든요. 드디어 끝났구나. 이제 좀 편하게 일할 수 있겠어. 하지만 목소리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세연은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해임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고깃집 아줌마가 벨로시아 대표였다니. 그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 인터넷에 이상한 기사가 떠서. 무슨 기사? 신명그룹 박세연 상무 갑질 논란이라고. 설마 당신 이야기가 아니겠지? 박세연은 급하게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신명그룹 상무, 고깃집 직원 인격 모독 발언으로 해임 고기 뒤집는 게 인생 최대 업적이지? 갑질 상무의 충격 발언 기사들이 벌써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댓글들도 악성이었어요. 저런 인간이 어떻게 상무까지 올라갔지? 서민들 무시하는 꼴이 정말 역겹다. 벨로시아 대표님이 직접 당하신 거라니. 완전 자업자득 고깃집에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나? 박세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 이야기 맞아? 어떻게 이런 일이? 나중에 얘기해. 박세연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헤드헌팅 회사에서였어요. 박 상무님, 죄송하지만 예정되어 있던 면접이 취소됐습니다. 무슨, 왜 갑자기? 회사 측에서 최근 이슈를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하더군요. 하루 만에 박세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해임, 언론 보도, 그리고 업계에서의 퇴출까지. 모든 것이 그가 고깃집에서 내뱉은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고기 뒤집는 게 인생 최대 업적이지? 같은 시각, 태순의 고깃집. 조태수는 인터넷 기사를 보며 깜짝 놀랐어요. 이런, 미연 씨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다른 직원들도 모여서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벨로시아 대표라니. 완전 영화 같아요. 고깃집에는 이미 취재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정미연 대표님과 관련해서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박세연 상무의 갑질 현장을 직접 목격하신 소감은? 조태수는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자신이 아끼던 직원이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역시 미연 씨는 처음부터 남달랐어. 그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미연이 고깃집을 찾아왔어요. 평소의 앞치마 대신 정장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미연 씨. 아니, 대표님. 조태수는 허둥지둥하며 인사했어요. 그냥 미연 씨라고 불러주세요. 정미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대표지만 여기서는 그냥 미연 씨예요. 조태수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정말 대단하세요. 정미연은 평소 자신이 앉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고기 하나만 구워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최고 등급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조태수는 기뻐하며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고기를 구우면서 정미연은 지난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박세연의 오만함,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결과. 결국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떻게든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박세연은 지금쯤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번 무너진 신뢰와 평판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고기 뒤집는 것도, 인생 뒤집는 것도 결국 본인의 손에 달렸다더니. 정미연은 조용히 고기를 한 점 집어들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그녀가 직접 구웠던 그 고기의 맛이었어요. 달콤하고 고소한 맛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세연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해임 소식이 업계 전체에 퍼지면서 그의 이름은 완전히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박세현? 그 갑질로 유명한 사람 말이야? 벨로시아 대표한테 한 집 보면 정말 어이없더라. 어디를 가도 이런 반응뿐이었습니다. 박세현은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언론 보도 이후 집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었고 온라인에서는 그를 비난하는 글들이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고기나 뒤집어라, 박세현. 회장님 앞에서 말 섞을 생각 말고. 그의 발언이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최악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받는다고 해요. 이웃들 시선도 견딜 수가 없고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아내의 원망 어린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세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초췌해진 얼굴, 움푹 들어간 눈, 그리고 절망에 찬 표정. 한 주 전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신명그룹 상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한편 김동진을 비롯한 전 부하들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박세현이 사라진 후 사무실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이제야 숨 쉴 것 같아. 매일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였는데 새로 오신 상무님은 정말 다르시더라. 신명그룹에서는 박세현의 후임으로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임원을 영입했습니다. 벨로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였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의 다짐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태순의 고깃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언론 보도 이후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고깃집이네. 벨로시아 대표님이 일하셨던 곳 맞죠? 정의를 실현한 곳이라고 들었는데. 조태수는 바쁘지만 행복했어요. 미연 씨 덕분에 가게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네. 예약이 한 달 넘게 밀려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정미연을 그리워했어요. 언제 또 오실까? 정미연은 약속대로 가끔씩 고깃집을 찾았습니다. 물론 이제는 손님으로서 말이죠. 사장님, 오늘도 고기 맛있게 구워주세요. 당연하죠, 미연 씨. 조태수의 얼굴에는 늘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미연이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젊은 직장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혹시 정미연 대표님 맞으신가요? 정미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깊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신명그룹에서 일하는 사원입니다. 박세현 상무 밑에서 일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저희가 구원받았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미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박세현 씨 같은 사람들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정미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올바른 길이 승리하게 되어 있죠. 그 젊은 사원은 감동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조태수가 다가와 앉았습니다. 미연 씨,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사장님. 정미연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이 일을 통해서 말이죠. 뭘 배우셨다고요? 조태수가 궁금해했어요. 정미연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떤 상황에서 드러나는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겸손함의 중요성도 깨달았고요. 박세현 씨는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성이죠. 조태수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그때 정미연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벨로시아 본사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한국 지사의 탁월한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식의 현장 중심 투자 철학을 계속 발전시켜 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정미연은 메시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 몰랐네요. 그녀는 지난 6개월을 돌이켜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현장 관찰이었지만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되었어요. 박세연은 여전히 집에 칩거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해보았지만 어디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없었어요. 박세연이라고 하시면 그 갑질로 유명한? 죄송하지만 저희 회사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고기 뒤집는 게 인생 최대 업적이지? 자신이 했던 그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그는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뒤집어야 할 처지가 되었어요. 정미연은 고깃집에서의 마지막 저녁을 마치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결과가 따라온다. 박세연의 오만함이 가져온 결과를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봐야 한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 조태수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미연 씨,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네, 사장님. 꼭 그럴게요. 정미연은 따뜻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그녀의 고깃집에서의 특별한 경험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한 달 후, 정미연은 다시 한번 태순의 고깃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손님과 함께였어요. 윤정우 이사를 비롯한 벨로시아 파트너스의 핵심 임원들이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이곳에서 6개월이나 일하셨던 거군요. 윤정우는 신기한 표정으로 가게를 둘러봤어요. 조태수는 이런 중요한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어 긴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정미연이 다가와 진정시켰어요. 사장님, 긴장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이분들도 그냥 고기 먹으러 온 손님들이니까. 벨로시아 임원들은 정미연이 직접 고기를 굽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대표님께서 정말 이 일을 하셨군요. 현장 경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다니. 그들은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정미연은 능숙하게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보고서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는 법에 대해서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김동진이었어요. 박세연의 전 부하 직원이었던 그는 조심스럽게 정미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김 대리님. 어떻게 이곳을? 김동진은 깊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대표님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상무가 사라진 후 저희 부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됐습니다. 새로 오신 상무님은 정말 다르세요. 김동진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직원들을 존중해 주시고 소통도 활발하고 대표님 덕분에 저희가 새로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정미연은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사실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옳지 못한 일을 바로잡았을 뿐이죠. 김동진은 감동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고 자리를 떴어요. 윤정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표님의 판단이 정말 옳았네요. 한 사람의 잘못된 리더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실감합니다. 정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하는 거죠.
투자 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숫자와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인성과 가치관이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벨로시아 임원들은 깊이 공감하며 들었습니다. 조태수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연 씨, 사실 저도 처음엔 의아했어요. 왜 이렇게 유능한 분이 고깃집에서 일하시나 하고. 하지만 지금 보니 다 이유가 있었군요. 사장님도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정미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리더십이 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덕분에 더 좋은 경영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때 가게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보니 한 남자가 가게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바로 박세원이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조태수가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정미연이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제가 나가볼게요. 그녀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어요. 박세연은 그녀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대표님. 박세연의 목소리는 쉰 것 같았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정미연은 차분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사과드리려고 왔습니다. 박세연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정말 잘못했습니다. 대표님께 그리고 이곳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무시하고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정미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박 상무님의 사과는 받겠어요. 하지만 제게 하는 사과보다 더 중요한 건 있을 거예요. 박세연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상무님 때문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에게 하는 사과요. 정미연의 목소리는 엄숙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다짐이요. 박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박 상무님. 정미연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하려는 진짜 의지가 있어야 하죠.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속부터 말이에요. 박세연은 마지막으로 깊게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정미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이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 최소한 변하려는 의지는 보인 것 같았습니다. 가게 안으로 돌아온 정미연을 보며 윤정우가 물었습니다. 박세연 씨였죠? 뭐라고 하던가요? 사과하러 왔대요. 정미연이 간단히 대답했어요. 진심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겠지만요. 조태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미연 씨는 정말 대인배세요. 저 같았으면 아예 만나지도 않았을 텐데. 정미연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있어야 하니까요. 저녁이 깊어갈 무렵 정미연은 마지막으로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수없이 반복했던 그 동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기 뒤집는 것도 인생 뒤집는 것도 결국 본인의 손에 달렸죠. 정미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세연이 던진 그 모욕적인 말을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윤정우를 비롯한 임원들이 진심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대단한 교훈이에요, 대표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리더가 몇이나 될까요? 정미연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모두 배우며 성장하는 거죠. 조태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연 씨, 언제든지 다시 오고 싶으시면 일자리는 항상 있어요. 물론 이제는 사장 대우로 모시겠지만요.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미연은 집게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고깃집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꿨다니. 박세현은 자신의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고 있고 그의 부하들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결국 모든 건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느냐에 달려 있어. 정미연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지위나 돈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중 말이야. 고깃집 불판 위에서 마지막 고기가 완벽하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미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6개월간의 특별한 여정이 이렇게 의미 있는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박세연의 고기 뒤집는 게 인생 최대 업적이지? 라는 조롱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왔고 정미연은 그 경험을 통해 더 훌륭한 리더로 성장했어요.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성장에 있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